84세 노인이 고급 요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점퍼, 먼지 묻은 신발. 직원들은 코웃음 쳤죠. 저런 분이 여기 왜 왔대?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요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인이 두고 간 봉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요양원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어제 무시당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주인이었던 겁니다. 입주비 3억짜리 은빛 정원. 그곳 직원들은 왜 노인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그리고 노인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요양원에 들어간 걸까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식은 밥, 짠 반찬, 냉대하는 직원들. 모든 걸 지켜본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지갑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시오. 과연 은빛 정원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84세 노인이 요양원을 산 진짜 이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덕 위 고급 실버타운 은빛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비만 3억 원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죠. 정원엔 사계절 장미가 피고 로비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돈 있는 노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84세 노인 윤정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점퍼는 낡았고 신발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 김미라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옆에 있던 간호사 박수진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 여기 왜 오신 거래? 글쎄요. 입주 상담도 안 될 텐데. 두 사람은 노인이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윤정호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데스크 앞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미란의 목소리엔 불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 어르신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인의 행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윤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김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견학이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요. 입주 상담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둘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여긴 입주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긴 기초수급 자용시설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입주민 몇몇도 노인을 힐끔거렸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소파, 대리석 바닥.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죠. 직원들의 거만한 태도, 입주민들을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 돈 있는 노인에게만 웃는 얼굴. 그는 이 모든 걸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디에 드리면 될까요? 윤정호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미라는 귀찮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요? 일단 두고 가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죠. 그녀는 봉투를 함부로 책상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식사요? 입주민만 가능한데요. 견학객도 체험 식사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요. 김미라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2층 식당이에요. 하지만 무료 시식이니까 메뉴는 못 고르세요. 윤정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분한테 왜 친절해야 해?
어차피 입주 못하실 텐데. 시간 낭비야 진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은빛 정원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것을요. 윤정호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구먼. 과연 이곳이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일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또 다른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은빛 정원 인수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 윤정호. 식당 문을 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층 식당은 1층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천장엔 크리스탈 조명이 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윤정호가 식당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조리장 김태수가 그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분이 무료 시식 손님이래요? 옆에 있던 배식 담당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래서 그렇게 올려보냈어요. 에휴, 괜히 일만 늘리네. 김태수는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쟁반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은 밥, 짠 반찬, 미지근한 국. 평소 입주민들에게 나가는 음식과는 확연히 달랐죠. 윤정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국은 간이 전혀 맞지 않았고 반찬은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입주민 할머니 한 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죠.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호 옆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이 좀 이상하죠? 여기 직원들, 무료 시식 오신 분들한테는 원래 이렇게 해요. 윤정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 곳이에요. 입주민들끼리도 차별이 심해요. 돈 많이 낸 사람은 VIP 대우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죠. 오래 사셨나 봅니다. 3년째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여기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때 배식 담당 이영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빨리 자리로 가세요.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분은 오늘만 오시는 분이니까. 이영희는 이순자 할머니를 떼어내듯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윤정호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은빛 정원 원장 최진혁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딴 엘리트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형편없었죠. 이 어르신이 오늘 견학 오신 분이죠? 김태수가 주방에서 나와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무료 시식하고 가신대요. 최진혁은 윤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고 오신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입주비가 3억 원입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순수 입주비예요. 거기다 매달 관리비 200만 원씩 내셔야 하고요.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일반 분들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윤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요? 네. 저희 입주민들은 대부분 전문직 출신이거나 자산가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나 받진 않습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윤정호의 말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견학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시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라온복지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수계약서, 그리고 은빛 정원 지분 100% 매입 완료 증서.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도 쓸쓸한 미소였죠. 브랜드 이미지라. 내일이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지 보자고. 1층으로 내려오자 김미란이 여전히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다녀가십니다. 윤정호의 인사에 김미란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는 아무런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윤정호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로비, 차갑게 빛나는 샹들리에 거만한 직원들. 모든 게 눈에 담겼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은빛 정원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호는 호텔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아침 10시에 은빛 정원으로 가시오. 인수계약서 원본과 재단명의 서류 모두 가져가고. 네, 회장님. 그런데 직접 가지 않으시고 제가 가도 될까요? 자네가 가야 효과가 있지. 내가 가면 또 무시당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윤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는 84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성공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씁쓸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변화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선일까? 그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이면 은빛 정원에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은빛 정원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라온복지재단 비서실장 강민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강민수는 천천히 은빛 정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화려한 샹들리에, 똑같은 대리석 바닥.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여전히 김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다듬으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민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을 보고 김미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윤정호를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최진혁 원장님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라온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어요. 라온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 김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전국에 20개가 넘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대 재단이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미란은 서둘러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최진혁 원장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라온복지재단에서 오셨다고요? 네, 비서실장 강민수입니다. 강민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진혁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라온복지재단 이사장 직속 비서실장. 상당한 직책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회의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김미란과 박수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재단에서 온 거래? 혹시 우리 시설 인수하려는 건 아닐까? 설마 우린 독립운영인데.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진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 서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빛 정원 지분 매매 계약서.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제 오후 5시에 최종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은빛 정원의 지분 100%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이전 이사장님 말씀이시죠? 그분은 이미 한 달 전에 매각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강민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설 주인이 바뀐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새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강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윤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운복지재단 이사장 윤정호. 윤정호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최진혁의 머릿속에 어제 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던 그 노인. 설마 그 사람이? 혹시 어제 견학 오신 분이?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곳을 둘러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최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아무나 받지 않는다. 다른 시설을 알아보라. 강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최진혁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 직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나간 후 최진혁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신음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1층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소문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수가 내려오자 김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주인이 바뀐 건가요? 네, 오늘부터 이곳은 라운복지재단 소속입니다. 새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강민수는 김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제 이곳에 오셨던 분입니다. 네, 어제요? 견학 오셨던 어르신 기억하시죠? 김미란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수진도 입을 막았습니다. 주방의 김태수도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네, 윤정호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강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전 직원 대회의실 집합입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떠났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김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낡은 봉투를 함부로 던졌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 인수계약서가 들어있었을 텐데. 박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초수급 자용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태수는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 밥과 짠 반찬을 대접했던 게 후회됐습니다. 최진혁은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비틀거렸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운운하며 내쫓았던 그 사람이 주인이었다니. 2층 식당에 있던 이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역시. 오후 1시 직원들은 하나둘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30명의 직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직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용서를 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 50분 현관에 다시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호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반짝이는 구두, 단정한 헤어스타일. 84세의 나이지만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정호는 아무 말 없이 로비를 지나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명의 직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는 단상에 올라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30명의 직원 모두가 윤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재단 이사장이었죠. 여러분이 어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윤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84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겪었죠. 가난도 겪었고 성공도 맛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아무나 못 받는다. 다른 곳 알아보라. 원장님. 윤정호가 최진혁을 불렀습니다. 최진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제게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물은 건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입니다. 최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윤정호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브랜드 이미지는 건물이 화려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브랜드입니다. 김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습니다. 접수 담당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린 서류를 어떻게 하셨죠? 김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상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왜요? 제가 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김미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식당 조리장님.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제게 어떤 음식을 주셨죠? 식은 밥과 짠 반찬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료 시식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대접했습니다. 김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을 혼내려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이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만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곳 말입니다. 윤정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입주 심사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으로 받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오시든 똑같이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진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께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이요? 남아서 새로운 은빛 정원을 함께 만들거나 아니면 떠나시거나. 최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어르신을 무시하면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김미라는 윤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손님을 저처럼 대접하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무료 시식 손님이든 누구든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세요.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윤정호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난 아직도 씁쓸하네.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변할까?
아니면 그냥 주인이 바뀌어서 잠시 조심하는 걸까?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방을 봐야겠네.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네? 정말 입주하시겠다는 겁니까? 물론이지. 주인이 직접 살면서 지켜봐야 제대로 바뀌지.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끝방이 윤정호의 방으로 정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방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해. 난 화려한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윤정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네. 그날 저녁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배식 담당은 모든 입주민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윤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부터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어제 위로해 주셨죠.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같은 노인으로서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정성스러운 반찬.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호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지.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지.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그날 밤 은빛 정원의 모든 직원은 각자 집에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김미라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최진혁은 책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진짜 브랜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잊지 말자. 그리고 윤정호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은빛 정원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곳이 진짜 따뜻한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빛 정원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저 주인 눈치를 보는 건지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윤정호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오전 7시 직원들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식당 안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수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입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혈압이 높으시니까 국을 싱겁게 해야지. 저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니까 밥을 잡곡으로. 배식 담당 이영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식판을 건네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식후에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이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응,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일어났어. 오늘 메뉴는 호박죽이에요. 회장님 소화에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고맙네. 윤정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건성으로 대했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를 신경 써주는 게 느껴져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윤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30대 여성이 함께 있었죠. 김미란이 접수 데스크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복도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 아버지 입주 상담하러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입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혼자 계시기 힘들어서요.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옷차림 좀 봐. 돈 없어 보이는데. 김미란이 그 직원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 직원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미란은 다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입주비가 부담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어르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윤정호는 복도 모퉁이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미란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김미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 사람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야. 윤정호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잘했어요, 김대리. 김미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봤습니다. 정말 잘 대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진혁 원장이 윤정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러세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이 시설을 비즈니스로만 생각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고급 서비스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 그게 전부였죠. 윤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곳이라는 걸요. 다행입니다. 그걸 깨달으셨다니.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윤정호는 최진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녁 무렵 식당에는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웃으며 어르신들을 모셨고 어르신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윤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곳이 진짜 집 같아졌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해지고 음식도 맛있어지고. 윤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군가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회장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은빛 정원의 첫 번째 변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변화를 봤다. 김대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최 원장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곳을 진짜 따뜻한 집으로 만들 때까지. 며칠 후 예전에 상담했던 치매 환자 아버지가 입주했습니다. 김미란과 직원들은 정성껏 모셨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먼. 진짜 은빛 정원이.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은빛 정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행복했고 직원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원장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혁은 윤정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윤정호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직서입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최진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는지.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왔고 MBA도 땄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학력으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요. 일어나세요, 원장님. 윤정호가 최진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사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윤정호는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원장님은 이곳에 남아서 진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최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최진혁은 진짜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진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빛 정원은 새로운 정책을 실시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하십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셋째, 매달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하겠습니다. 단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가입니다. 김미란과 이영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 입주 상담을 받았던 치매 환자 아버지의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김미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은 잘 계시죠? 네, 너무 잘 지내세요. 오늘은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딸은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회장님께 전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김미란은 편지를 받아 윤정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정호는 방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아버지를 모실 곳을 찾아 수많은 시설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은빛 정원에서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원했던 게. 저녁이 되자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정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취재 왔습니다. 최진혁이 당황했습니다. 취재요? 네, 요즘 이곳이 정말 달라졌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입주민들 만족도가 최고라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기자는 입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받고 서비스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이름도 다 외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아요. 기자는 윤정호도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드셨나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고 했을 뿐이죠. 그게 쉽지 않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은빛 정원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입주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진혁이 기뻐하며 윤정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대박났습니다. 입주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시설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윤정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원장님,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유명해졌는가입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날 밤 윤정호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산책하세요? 네, 할머니도요? 달이 너무 예뻐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이곳이 집 같아요. 다행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윤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회장님이니까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달을 바라봤습니다. 은빛 정원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원장이 사직서를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찢어버렸다. 과거는 용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미래다. 이곳이 진짜 따뜻한 집이 되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난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봄이 찾아왔고 은빛 정원의 정원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윤정호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84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일기가 아닌 다른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은빛 정원 진짜 따뜻한 집으로 만들기였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어르신을 가족처럼 대한다. 둘째,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 셋째, 그때 김미란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녹차 가져왔어요. 고맙네. 김미란은 차를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뭘 쓰고 계세요? 응, 이곳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윤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 그를 무시했던 김미란이 이제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대리, 요즘 일하면서 어때?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무엇 때문에?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실 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야. 돈을 버는 것보다 보람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라운복 지재단 이사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빛 정원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이사회 대표가 윤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적자였던 시설이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요? 네, 게다가 입주 대기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윤정호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행복한가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정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경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켜선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윤정호는 식당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분들이 오셨다면서요? 응, 그렇네. 혹시 우리 때문에 회장님이 힘드신 건 아니죠? 윤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 윤정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은빛 정원의 성공을 보고 다른 시설들도 같은 방식으로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날 밤 윤정호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윤정호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시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매달 다른 시설 직원들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최진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직원들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만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어르신이 행복하려면 모든 시설이 변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곳과 나누고 싶어요. 이영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체 직원이 찬성했습니다. 최진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날 오후 윤정호는 정원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생각해요? 행복이 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복이요? 84년을 살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근데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행복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많죠. 우리한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우리 경험을 나누자고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모두 찬성했다. 사람들이 정말 변했다. 이제 은빛 정원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다.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빛 정원을 넘어 모든 곳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빛 정원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다른 요양시설 직원들이 견학을 왔고 최진혁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점점 피곤해 보였습니다. 84세의 나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문이 열리고 윤정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즉시 최진혁에게 알렸습니다. 최진혁은 강민수 비서실장에게 연락했고 그날 오후 윤정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수술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84세입니다. 충분히 살았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어갈 차례야. 은빛 정원으로 돌아온 윤정호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이제 은빛 정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이미 여러분 것입니다. 최진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하시면 되잖아요. 원장님,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도 이뤘고요. 윤정호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라는 소리내 울었고 이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호는 정원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함께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갈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떡해요? 윤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곳은 이미 따뜻한 집이 됐어요. 제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84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회장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윤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줬는가죠.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어요. 그날 밤 윤정호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했다. 슬프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 은빛 정원이 계속 따뜻한 곳으로 남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윤정호는 조용히 은빛 정원을 떠났습니다.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꼭 다시 오세요. 윤정호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합니다. 회장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호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빛 정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은빛 정원은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윤정호가 가르쳐준 대로 시설을 운영했고 직원들은 변함없이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어느 날 김미란이 새로운 견학객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윤정호에게 했던 실수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진심으로 노인을 환대했습니다. 식당에서는 김태수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이영희는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잘 계시죠? 여기는 여전히 따뜻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윤정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빛 정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